초신성은 단지 잠엄한 우주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은하를 형성하고 창조하는 데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폭발은 거대한 별의 수명이 끝날 때 발생하며 새로운 별, 행성, 그리고 생명체까지도 형성되는 원소들을 우주에 방출합니다. 본질적으로 초신성은 은하의 파괴자이자 창조자의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이미지는 이러한 엄청난 폭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년간 영상 기술의 발전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다양한 단계에 있는 초신성의 멋진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그 구조와 우주로 방출되는 원소들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베텔게우스라는 적색 초고성의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과학자들이 베텔게우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최근의 갑작스러운 밝기 변화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변동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 직전에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망원경으로 관찰되고 이미지로 포착된 베텔게우스를 둘러싼 먼지 구름은 처음에는 이러한 폭발의 전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적색 초고성의 생애 주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 별이 다음 관측되는 초신성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텔게우스는 오리온 자리의 어깨에 위치해 있고 맨눈으로도 볼 수 있어 하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텔게우스의 생애 주기를 탐구해 봅시다. 그것의 탄생에서부터 현재의 거대한 맥동하는 거섬으로서의 모습까지 이 별은 수명의 끝을 향해 흥미로운 여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다른 많은 별들처럼 중심에서 수소를 태우는 거대한 별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질량 때문에 급속히 진화하며 연속적인 핵융합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큰 질량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들과는 다른 진화 경로를 밟게 했습니다. 태양은 현재 수소를 헬륨으로 서서히 변환하는 안정된 주계열성입니다. 반면 베텔게우스의 더 큰 질량은 수소를 빠르게 고갈시키고 적색 초고성으로 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텔게우스와 태양의 중요한 차이는 바로 질량입니다. 태양보다 15배에서 20배 더 큰 질량을 가진 베텔게우스는 중심에서 더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경험하며 핵융합을 가속화합니다. 이 강렬한 핵융합은 베텔게우스가 연료를 빠르게 소모하게 만들며 불안정한 구조와 밝기에 큰 변동을 초래합니다. 반면 태양은 더 작은 질량 덕분에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소를 태우는 긴 안정된 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나이가 들면서 연속적인 핵융합 단계를 거쳤고 점차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를 태웠습니다. 내부 압력은 별을 팽창시켰고 주계열성에서 적색 초고성으로 변모하여 거대한 크기와 밝기의 변동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별은 복잡한 핵 과정 속에서 확장하고 수축합니다. 최근 관측에 따르면 베텔게우스는 초신성에 가까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밝기 감소와 그 후 예상치 못한 밝기 증가로 인해 과학자들은 이 별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기 변화는 내부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핵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185일, 232일, 422일, 2200일 주기의 맥동을 분석하여 내부 역학을 더 잘 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긴 2200일 주기는 베텔게우스의 기본 맥동 모드를 나타내며 그 진화의 고단계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 결과와 최근의 망원경 발견은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에 앞서 있는 탄소 연소 단계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별의 생애가 언제 끝나는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복잡한 핵 과정이 무엇일까요? 베텔게우스와 같은 거대한 별의 핵에서 핵융합은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하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별이 나이를 먹으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융합되기 시작하고 양파의 껍질처럼 층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핵이 철로 채워지는데 철은 융합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중력 붕괴를 초래합니다. 핵이 붕괴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철의 핵은 엄청난 중력에 굴복하고 수십억 도의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반동 효과가 발생하는데 핵이 잠시 팽창했다가 폭발하면서 충격파가 생성되고 이 충격파는 별을 산산이 찢어놓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잠시 동안 전체 은하보다 더 밝게 빛납니다. 이 과정의 기계적 원리는 핵붕괴, 중력, 그리고 강렬한 가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붕괴된 핵에서 발생한 충격파는 외부로 이동하며 별의 외곽짐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고대 천문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밝은 현상을 기록했으며 종종 손님별 또는 새로운 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초신성 기록은 기원 후 185년에 중국 천문학자들이 8개월 동안 보였던 손님별을 관찰한 것입니다. 초신성은 드물지만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초신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감마선 폭발, GRB과 같은 이례적인 현상을 일으킬 때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 GRB는 보통 거대한 별의 붕괴나 중성자별의 병합과 관련된 강력한 감마선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사건 중 하나로 몇 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할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GRB 사건 중 하나는 2022년 10월에 관측된 가장 밝은 감마선 폭발인 BOAT-GRB, Brightest of All Time입니다. BOAT-GRB는 공식적으로 GRB22만 1900A로 명명되었으며 2022년 10월 9일에 관측되었고 약 24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밝기뿐만 아니라 약 7분 동안 지속된 점에서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감마선 폭발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폭발은 너무 강력하여 지구의 이온층에 영향을 미쳐 라디오 통신을 일시적으로 방해하고 대기의 이온화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 간의 관계는 복잡하면서도 매혹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별의 핵붕괴가 GRB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별이 빠르게 회전하고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긴 GRB는 보통 2초 이상 지속되며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BOAT-GRB는 그 밝기뿐만 아니라 무거운 원소의 형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했습니다. 올해 4월, 과학자들은 이 폭발을 자세히 연구하며 초신성이나 중성자별 병합에서 형성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밝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 결과 GRB는 이러한 원소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과학자들을 더 큰 의문에 빠뜨렸으며 이 우주적 현상의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 폭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관측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폭발의 뛰어난 밝기로 인해 초기에는 이와 동반된 초신성이나 호스트 은하의 다른 물체를 관측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몇 개월 후 밝기가 충분히 약해지면서 세부적인 관측이 가능해졌고 결국 상대적으로 어두운 초신성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감마선 폭발의 강도에 비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BOAT-GRB는 감마선 폭발의 본질에 대한 통찰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례적인 밝기와 긴 지속시간은 GRB가 지구를 향해 좁은 에너지 제트로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좁은 초점은 관측된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일반적으로 방향성이 있는 현상으로 이 좁은 제트는 빠르게 회전하는 별과 강력한 자기장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BOAT-GRB는 감마선 폭발과 초신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베텔게우스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밝기 변화 주기는 경광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의 일부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태양과는 달리 베텔게우스는 폭발적이고 저밀도의 플라즈마 구름으로 자주 모양이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만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베텔게우스의 밝기와 어둠의 주기는 약 400일마다 발생하며 더 긴 주기는 약 2000일에 한 번 일어납니다. 2020년에 발생한 대어두워짐 사건을 설명하려는 최근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가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로파와 적외선을 포함한 다양한 주파수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층을 관통해 실리콘 산화물을 감지했으며 이는 큰 먼지 구름이 형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은 베텔게우스가 폭발할 것이라는 초기 추측을 반박했습니다. 대신 별 내부의 활동이 물질을 분리시켜 큰 가스 구름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름 아래에서 차가운 영역이 형성되었고 그로 인해 입자들이 응결하여 어두운 구름이 만들어져 지구에서 베텔게우스가 가려진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행동을 추가로 연구한 결과 2018년과 그로부터 1년 후에 두 번의 충격파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파는 표면을 교란시키며 뜨겁고 차가운 점들을 형성했고 허블 우주망원경의 자외선 이미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충격파와 그 이후의 결과는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 직전이라는 이전의 가정을 반박하며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별의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임을 보여줍니다. 베텔게우스는 빠른 회전 속도로도 특징지어지며 이는 일반적인 붉은 초고성들이 천천히 회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텔게우스는 초당 약 3m의 속도로 회전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이중성계에서 충돌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회전 속도는 별 내부에 빠르게 움직이는 대류 세포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전의 가정을 뒤집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베텔게우스가 우리의 생애 동안 초신성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제안합니다. 현재로서는 초신성 폭발에 가까운 상태가 아닌 생의 끝을 향해 가는 병광성 붉은 초고성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폭발한다면 그것이 우리 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초신성이 당장 위협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지구에서 몇 광년 이내에 있는 별이 폭발한다면 우리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OAT GRB의 성광은 매우 강력하여 지구의 이운층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기 조건을 변화시키며 라디오 통신을 방해했습니다. GRB의 성광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하여 이온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이온화는 오존층에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과학자들이 연구 중인 화학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GRB는 특히 통신 및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라디오 신호를 방해했습니다. 이 폭발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너무 거대하여 여러 위성을 순간적으로 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폭발은 약 24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마선 폭발의 영향을 더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것이 우리와 우리 행성 그리고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신성 연구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리고 우주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성계에서 발생하는 IA형 초신성은 우주거리를 측정하고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표준 촉불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가속 팽창을 감지할 수 있도록 보았으며 이는 암흑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초신성은 미래 천문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 폭발적 성질과 변형적 영향은 과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혹적인 주제이며 새로운 발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베텔게우스의 잠재적인 폭발을 기대하며 인터넷 생중계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베라 로빈 천문대와 유클리드 망원경과 같은 임무가 가져올 발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임무들은 초신성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별 폭발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블랙홀이 은하 전체를 능가할 만큼 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은하수를 떠돌며 마치 우주의 유령처럼 탐지되지 않은 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구와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들이 충돌할 때 그들은 지문만큼이나 독특한 주파수를 생성하며 이 주파수는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파동들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상호작용합니다. 이제 블랙홀, 우주의 수수께끼 같은 거인들의 신비를 파헤치는 놀라운 여정을 준비하세요. 우주의 패턴 속에서 블랙홀은 수수께끼와 역설을 엮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블랙홀, 죽어가는 별의 잔해 액과 은하 중심에 숨어있는 초거대 블랙홀에 대해 익숙하지만 망원경의 시야를 벗어난 신비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질량 블랙홀입니다. 최근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무리인 메시의 살을 관측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 질량의 약 800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발견되었는데 이 천체는 지구로부터 약 6,000에서 7,2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년간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계보에서 중요한 간극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양 질량의 몇 배에 불과한 작은 블랙홀과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 또는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질량 블랙홀은 오랫동안 미지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중간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흥미롭습니다. 한 이론은 이 블랙홀들이 외소은하의 중심에 있던 블랙홀로 이 외소은하가 더 큰 은하와 합쳐지면서 외곽의 별들을 잃은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작은 블랙홀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중간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늘 신비로운 블랙홀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X선 관측소부터 주변 별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정밀한 계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학 장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그 주위의 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이 거대한 천체를 공전하는 별들의 중력춤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질량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인형사의 성격을 인형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질량 블랙홀의 발견은 우주의 이야기를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늘은 은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물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거리는 종종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멀지만 이웃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은 지구에서 23만 8,857마일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블랙홀인 가요 BH1은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접섬은 블랙홀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2020년 유럽 남방 천문대 ESO는 HR 6819 시스템에서 지구에서 약 1000광년 떨어진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나중에 반박되었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교의 아비게일 프로스트 연구에 따르면 HR 6819에는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한 별이 다른 별의 질량을 흡수하는 항성흡혈로 알려진 과정이 일어나는 상성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항성 진화와 상호작용을 연구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HR 6819가 자격을 상실한 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가요 BH1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블랙홀은 유럽 우주국 ESA의 가이아 우주망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가이아의 주요 임무는 은하수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지도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치밀한 작업 덕분에 가요 BH1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요 BH1은 과학적 관측과 연구에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블랙홀은 비교적 가까워서 더 상세한 측정이 가능하며 블랙홀의 질량, 회전, 사건 지평선 근처의 행동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요 BH1과 같은 블랙홀의 연구는 X선 관측소부터 전파망원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측 장비에 의존합니다. 각 장비는 퍼즐의 한 조각을 나타내며 블랙홀이 가까울수록 이 장비들이 그 속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이 신비로운 천체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그 과학적 중요성 외에도 가까운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우주를 더 개인적으로 느끼게 하고 교육과 대중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초점을 제공합니다. 가요 BH1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천문학과 천체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관문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우주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풍부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극장에서 블랙홀은 종종 은하나 상성계 중심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블랙홀이 은하나 별과 연결되지 않은 채 우주를 홀로 떠돌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이 블랙홀들을 떠돌이로 만들며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찾기 어려운 천체들을 발견할까요? 떠돌이 블랙홀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떠돌이 블랙홀을 최초로 명확히 발견했다고 발표했을 때 과학계는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7.1배에 달하며 초당 약 28마일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의 열쇠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현상인 중력렌즈 효과에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천체가 배경별 앞을 지나갈 때 그 강력한 중력장은 별빛을 굴절시킵니다. 이로 인해 짧은 순간 동안 밝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 떠돌이 블랙홀은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탐지되었습니다. 떠돌이 블랙홀의 탄생은 매우 극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별이 해결료를 다 소진하면 그 중심부가 붕괴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방출된 에너지가 너무 커서 태어난 블랙홀이 별의 유람에서 튕겨나가며 끝없는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떠돌이 블랙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우주 속 오디세이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떠돌이 블랙홀이 약 초당 28마일이라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주변 별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 거대한 별의 충격으로 인해 이 속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떠돌이 블랙홀의 발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가이아 망원경과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과 같은 향후 미션에서 천문학자들은 더 많은 우주 여행자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발견은 떠돌이 블랙홀의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성과 빈도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각 은하는 마치 우주의 무도회장과 같으며 별, 가스, 먼지가 복잡한 춤을 추듯 회전합니다. 이 춤의 중심에는 은하 전체의 리듬과 속도를 설정하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월간 왕립천문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은하와 그 중심의 블랙홀은 우주의 어느 위치에 있든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은하의 질량과 그 중심 블랙홀 간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블랙홀이 자신이 속한 은하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두 천체는 서로를 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관계는 깊은 우주적 연결을 암시하며 마치 서로의 성장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우주적 의존성의 일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는 은하가 먼저인가 아니면 그 중심의 블랙홀이 먼저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매우 빠르게 긴밀한 연결이 형성되었고 이는 성장과 진화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고 가스가 풍부한 은하들, 즉 거대한 블랙홀의 유람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러한 은하는 마치 우주의 보유공과 같아 별 형성과 블랙홀 성장을 위한 원재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은하는 블루너깃이라고 불리며 별 형성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은하는 주변의 가스 흐름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이는 별 형성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중심 블랙홀의 빠른 성장을 촉진합니다. 블랙홀이 가스로 채워지면 그것은 활성화되며 주변의 가스가 뜨거워져 강력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뜨거워진 가스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며 이는 블랙홀의 크기를 안정화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은하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가스가 중심으로 밀려나와 블랙홀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은하와 블랙홀 간의 관계는 스스로 조정됩니다. 블랙홀이 은하에 비해 너무 크면 성장이 느려지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은하에 있는 풍부한 가스와 먼지 덕분에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은하는 이 규칙을 벗어납니다. 이 블루너겟들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큰 중심 블랙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하가 나이가 들면서 별 형성은 멈추고 레드너깃으로 변해 여전히 거대한 블랙홀을 유지하게 됩니다. 블랙홀의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전고 가스가 풍부한 은하들이 다양한 블랙홀 현상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빛나는 블랙홀이든 우주를 질주하는 중간 질량의 떠돌이 블랙홀이든 혹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이든 그 기원은 종종 이러한 밝고 젊은 은하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존재들의 유람을 이해하는 것은 블랙홀이 간직한 신비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정말로 희귀한 사건을 살펴봅시다.
블랙홀의 충돌입니다. 블랙홀들이 충돌할 때 그들은 시공간의 구조를 통해 중력파라는 우주적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력파는 2015년 레이저 간섭기의 중력파 관측소 LIGO에 의해 처음으로 감지되었으며 천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파동들은 전파되는 동안 상호작용을 하여 중력이 작용하는 방식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합니다. 전통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 선형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비선형 효과를 드러내며 더욱 복잡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연못과 거친 바다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잔잔한 연못에서는 볼을 던지면 고립된 물결이 생기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여러 힘이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파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블랙홀이 충돌할 때 그들은 고유한 주파수, 즉 잭잭 소리를 방출합니다. 이 소리들은 우주적 교향곡 속에서 각각의 음표와 같으며 충돌하는 블랙홀의 속성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며 심지어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블랙홀과 외소은하가 충돌할 코스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소은하는 가스를 끌어당겨 그들의 블랙홀을 먹이로 삼고 합병하기 전부터 블랙홀을 성장시킵니다. 이 과정은 더 큰 우주에서 은하와 그 중심 블랙홀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충돌하는 외소은하는 초기 우주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 우주는 비슷한 작은 은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결국 합쳐져 우리 은하수와 같은 더 큰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은하와 블랙홀 형성에 대한 우주적 신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블랙홀의 심연을 더 깊이 탐구할수록 중간 질량에 빛나는 블랙홀부터 우주를 질주하는 떠돌이 블랙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블랙홀이 이 거대한 우주적 교향곡에서 고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세대 중력파 탐지기는 이러한 우주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생성하는 주파수부터 중력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각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새로운 층을 더할 것입니다. 망원경 기술이 더 정밀해지고 계산 모델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 이 우주 거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비를 더 밝혀줄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유도된 블랙홀의 이론적 대응물인 화이트홀입니다. 블랙홀과 달리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는 공간의 영역을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적 이변은 우리의 기들을 저버리며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고 우주의 어두운 캔버스 위에서 격렬하게 빛납니다. 시간의 화살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의 즉 사건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우주에서 화이트홀은 매혹적인 역설을 제시합니다. 마치 우주 영화를 거꾸로 보는 것처럼 중력과 시간의 규칙이 다시 쓰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체가 단지 수학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이제 화이트홀의 신비를 탐구하며 그 이론적 기초, 수수께끼 같은 특성, 그리고 우주의 역사에서의 잠재적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개발하여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이 획기적인 이론은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다,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급진적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시공간을 우주의 트램폴린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천으로 상상해 보세요. 별이나 행성 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천 위에 놓이면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곡률은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안내하며 물체들이 시공간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중력을 상상한 방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블랙홀의 예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우주의 영역입니다. 이러한 우주 거인들은 거대한 별이 자체 중력으로 붕괴할 때 형성되어 시공간을 극도로 왜곡시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칼 슈바르츠실트, 카얼 소어츠실드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한 흥미로운 해결책을 발견한 뛰어난 물리학자였습니다. 슈바르츠실트의 해결책은 별과 같은 구형 비회전 질량 주위의 시공간을 설명했으며 블랙홀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더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한 암시를 주었습니다. 블랙홀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 반대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즉,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밖으로 나가는 영역? 이것이 화이트홀의 개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랙홀이 중력 붕괴의 종착점이라면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는 우주 분수입니다. 그러나 블랙홀과 달리 화이트홀은 여전히 이론적 개념에 머물러 있으며 거대한 우주의 신비 속에서 매혹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서 수학적 추상에서 물리적 현실로 가는 길은 종종 길고 험난하며 화이트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이론적 존재들은 블랙홀을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복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서 나타납니다. 화이트홀의 수학적 기초는 견고하지만 마치 몇몇 중요한 조각이 빠진 퍼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론적 토대를 이해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모델을 관측 가능한 현상과 연결하는 것이 진정한 도전입니다. 시공간이 붕괴하는 대신 폭발적으로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는 우주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화이트홀의 본질입니다. 블랙홀의 거울 이미지처럼 시간과 물질의 흐름이 반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 개념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 속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화이트홀이 초기 우주의 잔재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시공간의 구조에 엮인 이국적인 구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화이트홀이 블랙홀의 다른 끝, 즉 블랙홀에 의해 삼켜진 물질과 에너지가 다시 나타나는 일종의 우주적 출구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중력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블랙홀이 오랜 시간 동안 증발하고 질량을 잃으면 결국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화이트홀로 변하여 갇혀있던 물질을 우주로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의 물리적 존재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열역학 법칙, 특히 엔트로피 개념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엔트로피는 우주의 무질서의 측정치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며 이는 이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이트홀의 안정성도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이론에서는 만약 화이트홀이 형성되었다면 그것은 극도로 불안정하여 거의 즉시 블랙홀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합니다. 우주에서 화이트홀은 가장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블랙홀의 거울 이미지는 우리의 전통적인 물리학 이해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화이트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려면 먼저 그들의 정의적 특징의 사건의 지평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홀과 달리 사건의 지평선은 탈출 불가능의 경기를 나타내지만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물질과 에너지가 우주적 장관으로 내뿜어지는 침투 불가능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화이트홀은 시간 역점과 관련되어 더욱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우주에서 시간은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은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주 영화를 거꾸로 보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규칙이 역전됩니다. 이것은 역설과 도전으로 가득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중요한 역설 중 하나는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역학 제2 법칙에 따르면 닫힌 시스템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은 물질을 더 질서 있는 상태로 내뿜음으로써 이 법칙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우주에서 물리적 과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이 기본 원칙과 모순된다면 또 다른 역설은 시간의 화살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은 시간의 흐름이 적어도 특정 관점에서 역전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개념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인과관계의 본질에도 도전장을 던집니다. 요약하자면 화이트홀은 사건의 지평선, 물질의 배출, 시간 역전 개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이들은 매력적이고 역설적인 그림을 제시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론 물리학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계속 탐구하면서 화이트홀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론적 존재는 단순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심오한 우주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빅뱅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우리 우주의 시작을 알린 거대한 폭발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중요한 순간이 단순한 무작위 폭발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화이트홀의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즉, 우주를 창조한 물질과 에너지의 폭발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급진적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며 화이트홀이 우주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화이트홀이 단지 이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주 창조의 근원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화이트홀이 물질, 에너지, 시공간을 내뿜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별, 은하, 행성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빅뱅에 대한 급진적인 재해석을 제공합니다. 정의되지 않은 특이점 대신 우리는 물리 법칙으로 정의된 화이트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이해를 극한까지 확장하는 형식입니다. 이 화이트홀이 후속적인 우주 진화를 위한 초기 불꽃이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빅뱅이 실제로 화이트홀이었다면 이는 우리 우주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화이트홀의 출처는 무엇일까요? 다른 차원에서 온 우주의 붕괴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현재 우리의 과학적 이해를 넘어서는 과정일까요? 이 개념은 또한 시간과 인과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빅뱅이 화이트홀이었다면 이는 우주적 사건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더 복잡한 시간선을 가진 우주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이러한 빅뱅이 화이트홀이라는 아이디어는 우주의 시작이 이전 우주의 붕괴 결과일 수 있다는 빅바운스 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는 주기적인 우주 개념을 통합하며 각 우주의 끝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는 화이트홀의 폭발적인 탄생과 유사합니다. 화이트홀의 존재는 또한 평행 우주의 개념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이 물질과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다면 그것이 다른 우주로 가는 관문일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다중우주, 멀티버스 이론과 연결됩니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와 평행한 다수의 어쩌면 무한한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평행 우주에서는 다른 물리 법칙, 대체 역사,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변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결고리는 웜홀과 관련이 있습니다. 웜홀은 시공간의 가설적인 터널로 이론적으로 웜홀은 먼 공간의 영역을 연결할 수 있으며 어쩌면 서로 다른 우주까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홀이 웜홀과 연결된다면 그것은 우주의 먼 부분이나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우주적 포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공간과 시간의 본질에 대한 매혹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화이트홀과 웜홀이 광대한 우주적 거리나 심지어 다른 우주 간의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천체 물리학의 미래를 바라보면 현재 화이트홀 주제를 다루는 과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우주적 대상에 대한 비추는 두 편의 연구 논문이 두드러집니다. 이 논문들은 화이트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경계에 우리를 데려가며 그들의 밀접한 연관성을 탐구하고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발생하는 물리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자들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물리학에 의존하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지평선을 구별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인 지평선 침투 좌표계 허라이전 페널레이팅 코어도네이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연구는 블랙홀이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우주의 종착점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신 블랙홀은 화이트홀과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며 관측된 현상이 이러한 이론적 화이트홀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 논문은 또한 사건의 지평선 근처 영역에서 양자 물리학의 역할을 논의하며 양자 효과가 지배적일 수 있으며 이는 화이트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관측 천체 물리학에서 문제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블랙홀에 대한 상당한 관측 증거가 있는 반면 화이트홀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문, 개선된 기하학과 에너지 조건을 통한 새로운 블랙홀에서 화이트홀로의 전환 솔루션에서는 양자 중력의 원칙에 따라 블랙홀이 어떻게 화이트홀로 변환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양자 중력의 효과가 블랙홀 내부에서 특이점의 형성을 방지하여 부드럽게 화이트홀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물질이 블랙홀을 통과하여 화이트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보 소멸의 역설을 해결합니다. 또한 이 논문은 이러한 모델 내에서의 직지선을 분석하여 블랙홀 영역에서 화이트홀 영역으로의 전환 동안 입자 경로의 완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물질의 연속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우주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을 최신 기술과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천체 물리학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이트홀 연구의 미래는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우주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약하자면 화이트홀 연구의 미래는 유망해 보입니다. 어쩌면 곧 이 매혹적인 물체들의 존재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의 빈 공간에는 숨겨진 질서가 존재하며 천체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미묘한 힘이 있습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예상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무작위성에서 벗어나 신비로운 조화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행성, 달, 소행성의 궤적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결정합니다.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은 단순한 암석과 가스 덩어리가 아니다. 서로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거대한 중력의 춤을 추는 우주의 주역들입니다. 이들 중 목성과 그 위성들,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소행성대는 거대한 파편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벨트에는 신비한 기원이 있는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구조를 조용히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암시합니다. 심지어 먼 해왕성과 명왕성도 복잡한 중력 상호작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들의 궤도는 절대로 교차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리듬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리듬은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질서를 암시합니다. 이 현상의 배후에는 궤도 공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밤하늘의 외관 뒤에는 천체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복잡한 힘의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중력은 지구 너머로 확장되어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태양계를 중심으로는 태양이 있으며 이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거대한 핵융합로입니다. 이 중력 상호작용은 일방적이지 않으며 각 행성도 자신의 중력으로 영향을 미치며 행성들의 궤적을 형성하는 복잡한 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두 천체가 가까워지면 그들의 중력장이 상호작용하며 일종의 우주적 줄다리기가 발생합니다. 이 상호작용은 궤적의 미세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목성과 그 위성들처럼 서로 가까이 회전하는 천체 시스템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행성인 목성을 예로 들어봅시다. 목성의 거대한 중력장은 수많은 위성들을 붙잡고 있으며 그중 갈릴레오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는 평균 운동 공명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는 목성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공전 주기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현상으로 늘이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궤도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미묘한 균형을 나타냅니다. 이 중력 상호작용은 위성들의 궤적을 따라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궤도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목성과 그 위성들 너머로 중력 상호작용은 소행성대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며 수많은 암석체들이 인근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소행성대의 틈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는 목성의 중력에 의해 형성된 공명 효과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력은 우주의 실타래를 엮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실타래는 천체의 궤적을 당기고 형성하며 잠재적인 혼란에서 조화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중력의 영향은 행성, 달, 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우주의 근본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일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중력 아래에는 우주적 조화의 놀라운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플라스 공명, 러플레스 레저넌스입니다. 이 독특한 중력 관계는 목성의 세 주요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간의 동기화된 궤도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이 위성들은 서로의 중력 영향 속에서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의 흥미를 자극해온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공룡은 이 위성들의 궤도 주기가 정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오가 4번 공전하는 동안 유로파는 2번, 가니메드는 1번 공전합니다. 이 중력 패턴 덕분에 위성들은 주기적으로 정렬하며 이 주기는 매 7일마다 반복됩니다. 공명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위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오와 유로파 간의 중력 상호작용은 이오에서 강력한 조성열을 발생시키며 이는 이오의 화산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에너지 소멸은 유로파에도 영향을 미쳐 그 내부에 있는 해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플라스 공룡은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 영향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가스 거대 행성을 공전하는 미마스는 그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내 입자들에게 주기적인 중력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 효과는 무작위가 아니다. 입자들의 궤도에서 특정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미마스의 궤도와 입자들의 궤도 주기가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미마스가 2번 공전하는 동안 고리 끝의 입자들은 한 번 공전을 완료하여 1공명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입자 궤도의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인 중력 상호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어 마치 우주 빗자루처럼 공간을 정리하며 가시니 간격을 형성합니다. 한때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입자들은 새로운 궤도로 밀려나거나 더 큰 물체로 뭉쳐져 토성의 A고리와 B고리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빈 공간을 남겼습니다. 이 과정은 정확한 순간에 시소를 살짝 밀어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간 밀침은 시스템에 조금씩 더 에너지를 추가합니다. 행성 고리의 경우 미마스로부터의 각 중력적 밀침이 입자들을 이동시키며 경로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미마스의 영향과 궤도 공명은 가시니 간격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성의 다른 위성들에 의한 유사한 공명이 고리의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며 돌연 속성과 밀도가 높은 띠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토성의 고리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는 태양계 형성 당시 남은 바위 조각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행성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고르게 채워져 있지 않으며 커크우드 간극으로 알려진 명확한 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틈은 소행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목성의 중력적 영향이 지나가면서 물질을 제거한 영역을 반영합니다. 커크우드 간극은 19세기에 이러한 간극이 목성과의 궤도 공명과 일치한다고 관찰한 다니엘 커크우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공명에서 간극에 있는 소행성의 궤도 주기는 목성의 궤도 주기와 1, 2, 2, 3, 3, 4와 같은 단순한 비율로 일치합니다. 이 거리에서 소행성의 궤도는 주기적으로 목성과 정렬되며 공절할 때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반복적인 정렬은 목성으로부터의 정기적인 중력적 충격에 노출되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킵니다. 소행성이 이러한 공명 간극에 들어가면 목성으로부터의 반복적인 중력 끌림이 궤도의 이심률을 증가시켜 버타원형의 궤도로 바뀌고 공명 간극에서 벗어나 다른 궤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시각화하기 위해 소행성이 이러한 공명 궤도 중 하나에 접근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가까워질수록 목성의 중력적 끌림이 소행성의 궤도와 동기화됩니다. 만약 이 동기화가 커크우드 간극 안에서 일어난다면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복적인 중력적 끌림을 받아 궤도가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끌림은 궤도를 변경시켜 공명 간극에서 벗어나 목성의 영향이 덜 방해받는 영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태양계의 외곽, 가스 거대 행성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카이퍼 벨트를 넘어 또 다른 흥미로운 천체 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8번째 행성인 해왕성과 한때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간주되었던 외소 행성 여왕성은 충돌을 방지하는 독특한 중력적 관계를 공유합니다. 이 관계는 2 공명으로 규제되며 이는 해왕성이 태양을 3번 공전할 때마다 명왕성은 2번 공전하는 중력적 고리를 형성합니다. 이 리드미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공명은 그들의 궤도를 형성하여
궤도가 겹치더라도 해왕성과 명왕성은 결코 충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명왕성의 궤도는 이 공명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아 태양계의 평면 위아래로 크게 기울어진 20율이 높은 타원형 궤도를 그립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조화로운 배열은 균형을 유지하며 광활한 우주에서 안정성과 질서를 보장하는 복잡한 물리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달과 행성, 그들의 고리 및 소행성대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은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왜 일부만이 궤도 공명의 영향을 받을까요? 답은 20율, 경사도 및 중력과 같은 미세한 천체 역학의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궤도 공명은 세 가지 주요 요소에 기반합니다. 첫째는 궤도의 길이를 측정하는 20율, 둘째는 항성 또는 다른 천체를 기준으로 궤도가 기울어진 각도를 나타내는 경사도, 셋째는 이 모든 것을 결합하는 중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얽혀서 천체가 궤도 공명에 빠지거나 이를 피할지를 결정합니다. 천체가 공명에 진입하면 궤도는 보통 훨씬 더 큰 다른 천체와 중력 상호작용으로 고정됩니다. 이러한 고정은 해왕성과 명왕성에서처럼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대와 같은 영역에서 물체가 궤도를 이탈하여 간극을 만들기도 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율과 경사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20율이 조금만 증가해도 천체의 중력적 상호작용이 크게 변하여 공명에 들어가거나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사는 궤도를 기울여 중력의 영향이 공명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지점에서 다른 천체와 상호작용하게 만듭니다. 이 복잡한 힘의 균형은 궤도 공명이 선택적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더 큰 이웃 천체의 리듬에 맞춰 동기화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천체들만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우주의 복권과 같아서 그 산은 안정적인 궤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태양계를 넘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궤도 공명이 우주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는 외계 행성계의 운명을 결정하며 우주 전역의 행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먼 시스템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행성구를 통해 그들을 지배하는 천체 역학의 복잡한 설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먼 세계들을 관찰한 결과 행성들이 서로 간의 궤도 주기를 정확히 맞추며 동조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놀라운 예시는 TRAPPIST-1 시스템으로 여러 지구 크기의 행성들이 복잡한 공명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행성계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하며 우리의 이론을 도전하고 발전시킵니다. 한편 우리 태양계의 주요 행성들은 서로 명확한 궤도 공명 패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궤도 주기는 공명을 나타내는 간단한 정수 비율을 따르지 않습니다. 목성과 토성 사이의 이 공명과 같은 거의 공명에 가까운 사례는 있지만 이는 위성들 간의 공명이나 명왕성과 해왕성처럼 더 동적으로 묶인 시스템만큼 정밀하거나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천문 현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행성 형성을 지배하는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공명이 젊은 항성을 공전하는 원시 행성 원발에서 행성계를 조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함에 따라 새로운 발견은 우주의 복잡한 설계의 또 다른 층을 드러내며 천체 운동을 지배하는 근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우리의 존재 본질에 대한 빛을 비춥니다.